대리사과입니다. 전현희 의원이 사진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은 전현희 의원이 사과한 게 아니라 누군가 대신 사과했다 이 뜻이 되는 건데요. 오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질문 받는 와중에 이 얘기도 좀 꺼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거스리고 국민들 보시기에 불쾌하셨다 생각되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바른 정치 언어를 구사하고 국민들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국회의원한테 요구되고 있는 의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현영 전 의원, 민주당에서도 좀 전현희 의원의 이른바 이제 살인자 발언이에요. 요게 조금 또 문제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무래도 과격한 상황에서 나온 돌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선을 넘지 않았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유감 표명한 것도 그런 분위기를 좀 반영한 겁니까? 예, 실제로 법사위에서도 사실 전현희 의원이 뭐 법사위 시작하자마자 뭐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보면은 권익위 수뇌부가 명품백 수수를 덮기 위해 강직한 공직자를 희생시켰다라고 얘기하자 송석준 의원님이 그거에 대한 반대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상황이 설전이 벌어졌죠. 격해지면서 일어나서 그렇게 격앙된 모습을 보인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사위가 요즘에 완전히 양쪽 단에서 극단적인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이라고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전현희 의원께서 좀 파이팅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전당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실제로 국회의원이 상임위장에서 발언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정제된 표현을 가지고 상대를 조금은 예우해 주면서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럼 국민적 공감이 더 올라갈 수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약간 사실상 이제 사과를 한 셈인데 유감 표명을 한 셈인데 전현희 의원, 당사자인 전현희 의원이 좀 사과 좀 할까요? 뭐 지금 당장으로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뭐 이미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이 윤리위에 제명안을 올린 때문에 이건 이미 정치적인 쟁점이 됐고 그럼 권익위 국장이 정말 사망한 것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에 의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대해서 또 나름의 조사와 그런 원인 관계에 대해서 사건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인과관계가 나온다고 하면 전현희 의원의 발언이 도는 넘긴 했지만 아예 뭔가 낭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전현희 의원이 언론 인터뷰 뭐 좀 밝힌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국민의힘에서 뭐 굉장히 이제 격양된 발언들이 며칠 동안 나왔잖아요. 같이 좀 묶여 있습니다. 보시죠. 저는 단 한 번도 이 나이에 살아오면서 이른바 범생이 모범생으로 살아와서 한 번도 제 입으로 욕설이나 뭐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이런 발언을 하기까지 얼마나 이 안타깝고 애달픈 일인지 그런 걸 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원 발언은 참 안타깝습니다.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이용하는 철저히 아주 정치적인 계산이고요. 아마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딸들에게 최고위원 뽑아달라고 아양 떠는 것이 아니냐 그런 뭐 시각도 많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여당 내에서 나오는 반응이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이재명 전 대표의 이름이 들어가는 반응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김종혁 최고위원은 당신네당 어떤 분 관련해 5명 죽음. 어떤 분 누군지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은 그러면은 연쇄 살인자냐는 말 목까지 차오른다. 그리고요, 강명규 의원. 이재명 전 대표 주변 5명 사망입니다. 이재명은 5명의 살인자입니까, 그럼? 그렇게 따지면요. 이렇게 또 반응이 나옵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이거 전현희 의원이 뭐 김건희 여사 살인자 이 발언이었단 말이에요. 이 발언이 오히려 또 이재명 대표의 과거의 어떤 이런 상황을 또 소환시키는 거 아닙니까, 괜히?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이 그 개딸들과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좀 화나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전현희 의원이 뭐 살인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저 권익위 국장 같은 경우 맡은 이제 업무가 예. 김건희 여사 북한 문제도 있지만 뭐 이재명 대표 헬기 수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과연 저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어떤 그런 원인이 뭔지는 사실 뭐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아무도 모르고 사실은 죽음을 이런 식으로 정쟁으로 이용해서 자체가 참 대한민국의 정치에 있어서 참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막연한 사실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어떤 목적으로 지금 전당대회에서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한 게 저는 민주당에도 굉장히 좀 타격이다. 그런데 이미 이제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 나간 사람들이 해가지고 좀 지금 현재 3위를 달리고 있어서 좀 재미를 본 게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학습 효과로 이제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표야말로 경기도 지사 시절의 비서실장이라든지 또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김문규 처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 당시의 시장, 도지사 때 관련 있었던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좀 고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 그분들이요. 그런데 2021년 12월 크리스마스 때는 오히려 김문규 처장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때 산타볼 입고 막 춤추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로 비판을 받은 적도 있는데 괜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오버랩 현상을 이제 시키게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현희 의원이 이렇게 살인자로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한번 진짜 진솔하게 사과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현희 의원의 저 살인자 발언, 또 본인도 뭐 오늘 뭐 설명을 좀 추가했는데 그 설명의 그 맥락과는 별도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현희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 자리를 노리고 있어서 출마한 상태거든요.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5명의 최고위원, 차기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도전을 한 상태고 지금 막바지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 경쟁이요. 화면 좀 볼까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 지금 현재 누적 득표율 아직 최종이 아닙니다. 이게 좀 남았는데 현재까지 순회 경선을 통해서 나온 득표율을 합산해본 이런 결과인데 1등부터 쭉 있죠. 1, 2, 3등인데 지금 전현희 후보가 보면은 6등을 기록하는데 5등과는 거의 근접합니다. 0.02% 차입니다. 완전한 초접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전현희 의원의 저 과격한 발언이 이런 상태를 의식을 해서 뭔가 강성 지지층에게 호소하기 위해 승부수 던진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고 보니까 지금 5등과 6등이 거의 같은 숫자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조금만 더 하면 이게 따라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최영주 소장. 네. 지금 이 발언, 살인자 발언으로 전현희 의원의 경선 결과가 영향을 받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영향은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 상임위 영상을 좀 봤는데 전현희 의원이 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한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도발한 측면이 크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권익위 국장의 죽음이 뭐 헬기 조사도 있었다고 하지만 본인의 유서에는 명품백 사건에 대한 양심에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었던 것은 나타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이 가장 큰 죽음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봤기 때문에 전 권익위원으로서 본인도 개인적으로 알아요, 국장을. 그래서 아꼈던 이 밑에 있던 동료가 그렇게 죽음을 당하니 굉장히 감정이 북받쳐 있는데 송원석 의원이 자꾸 당신은 전현희 의원은 책임 없어요? 당신도 권익위원장 했잖아. 이렇게 도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발언들이 김건희 여사와 어떤 윤석열 대통령을 싸잡아서 살인자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살인자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적절치 않은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과에 대해서는 국민이죠. 하지만 김건희 여사 부부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해서 그 근거가 없지 않기 때문에 전당대회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유감이나 사과 표명을 할 이유는 없고 그다음에 이거는 의도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크게 뭐 어떤 고려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전현희 의원이 지금 보시면 경기도가 끝난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이현주 의원은 경기도 기반이고 전현희 의원은 서울 기반입니다. 서울이 남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서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발언 하지 않아도 서울에서 본인이 0.02%면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수를 둬서 살인자 발언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게 맞고 다만 저는 보는 거는
5, 6이 아니라 예. 4, 5, 6까지 확장될 공산이 있다. 이 좀 과격한 발언 그럼 덕에. 뜻하지 않게, 그러니까 지금 서영주 수장님은 저 발언이 약간 돌발적으로 나온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영향을 꽤 줄 것 같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서울시 권리당원 21만인데 예. 전현무는 이 발언 안 했어도 5등으로 올라갈 공산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 발언을 함으로써 플러스 알파 더 올라갈 수 있다. 4위, 5위 그럼 볼까요? 싸움이 갈 수 지금 있다라고 현재까지 좀, 누적 순위 좀 보겠습니다. 네, 그럼 관전 4위가 포인트를 누굽니까 보시면 될것 그러면은? 4위를 보시 한준호 후보요. 그렇습니다. 아 거기까지도 따라잡을지. 거기까지 볼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 과격한 발언이 5, 6위를 감안해서 한 발언이 아닌데 예. 그냥 정말 의도치 않게 4등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순위가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혹시 거죠. 그럼 따라 올라간다면 4등, 5등, 못해 4등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추격이 돼서 탈락 위기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 이현주 후보는 가만히 있을까요? 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뭐 아직 남았으니까 마지막 힘을 낼 건데 예. 지금 구도상 예. 가만히 뭐 있지 않아도 바뀔 공산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예. 왜냐하면 서울 전당대회 대의원 14% 예. 국민여론 투표가 남았기 30%인가요? 때문에 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발언을 놓고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이 나타나고 해석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전해드렸고요.